네, 여러분 지금부터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.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런 두 숫자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죠. 113을 9로 나눈다고 하면 몫이 12고 나머지가 5가 됩니다. 그죠? 9일은 9에서 11에서 2를 빼서 23, 그 다음에 9이 18에다가 여기 이제 5가 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. 그래서 우리가 이 113이라는 숫자는 다시 어떻게 적을 수 있었어요?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2. 그래서 113은 실제로 9 곱하기 12 더하기 5가 되는 거였죠. 그래서 이게 나누는 수, 이게 나머지였습니다. 그런데 나머지가 항상 어떤 숫자가 오든지 상관없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작았어야 했죠. 예, 그랬을 때 나머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. 같은 방식으로 다항식의 나눗셈도 해주시면 돼요. 한번 볼게요.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은요. 먼저 두 다항식을 각각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. 중요합니다.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준 후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편리하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나눗셈 요걸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이 나눗셈을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때 했던 이 방식과 동일해요. 대신 자, 먼저 맨 앞에 최고차항을 소거시킨다. 최고차항을 날린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눗셈을 해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x-3에서 3x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다항식에 3x를 곱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. 자, 한번 곱해볼게요. 얘랑 얘랑 곱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9x가 될 겁니다. 자,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뺐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. 그러면 3x 제곱 지워지고 계산하면 2x 플러스 2가 되겠죠. 자, 마찬가지로 요 2x를 날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럼 여기다 뭘 곱해주면 좋을까요? 그렇죠.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플러스 2라고 적어주시면 자,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2랑 얘랑 곱하는 겁니다. 그럼 2x 마이너스 6이 돼서 자, 이렇게 빼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? 8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. 아, 그래서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꼭 x-3과 같은 형태가 될 필요는 없어요. 뭐 여기가 2x 플러스 3 내지는 뭐 여기가 2차식이어도 괜찮은 거죠. 꼭 요 형태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.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는요. 자, 그러면 조금만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거와 연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. 자, 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선생님 여기다 그대로 한번 적었거든요. 자, 그렇게 되면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자,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이므로 아이고 안 보이고 있었네. 이걸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?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.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였잖아. 같은 방식으로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식으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쵸?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나누는 수보다 작았어야 됐잖아요. 그죠? 근데 다항식에서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나머지로서 인정받으려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식의 차수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. 얘의 차수가 지금 1차식이었잖아. 그러니까 얘는 1차보다 작은 0차. 그러니까 상수항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. 상수가 돼야 된다는 거. 그쵸?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. 일반적으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다항식이니까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. 그죠?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렇죠.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단 R이 상수이거나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.
이해되시죠? 그죠? 예,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을 때 비로소 이 R이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. 근데 특히 여기서 R이 만약에 0인 경우, 그러니까 이렇게 R이 0으로서 그냥 A는 B 곱하기 Q로만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개수가 적절하게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.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과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학교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